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조금 됐고, 이혼한 이유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빨리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소중한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받아보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부부 사이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물론 남편의 외도가 결정적인 이혼의 원인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혼할 때 남편과 시댁 쪽에 아주 큰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만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끝났다면 억울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어서 억울함도 없고 속 시원하게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도 많이 챙겨받았고요. 무슨 일이길래 일어나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겪은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중매를 통해 만났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반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사람마다 연애하고 결혼하는 시기가 다 제각각이죠. 어떤 사람은 반년 정도 만나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번개불에 콩 볶아 먹냐고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대였다면 충분히 오랫동안 만나며 연애를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편과 제 나이는 20대가 아닌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으며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보면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중반까지 결혼 못하고 있으면 비혼이거나 결혼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때까지 결혼 안 하고 있으면 다들 만나는 사람은 있냐, 언제 결혼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관심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저도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오지랖 한번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믿고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면 될 텐데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언제 결혼하냐, 왜 결혼 안 하고 그러고 있냐 등등 별의별 관심을 다 쏟아냈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게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하죠.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눈이 높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20대야 외모 보고 그랬지. 30대 되고 보니까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 평생 함께할 각오로 결혼해야 하는 건데 아무하고 나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외모 능력보다 그냥 정말 저와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봐도 이 남자다 싶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순간에 남편을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처럼 서로에게 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유머 감각도 어느 정도 맞았거든요. 그냥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아, 이 사람이다 라고 딱 알겠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게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남편도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는데 좀처럼 맞는 사람을 잘 못 만나서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났는데 너무 잘 통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빨리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있는데 시간 끌 거 뭐 있나 싶어서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는 데 있어서
기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양가 어른들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 엄마는 하나뿐인 딸 시집도 못 가고 평생 혼자 살면 어쩌나 걱정하셨대요. 인물이 못난 것도 아니고 직업도 괜찮은데 결혼할 사람을 못 만나고 있으니까 걱정 많이 하셨겠죠. 시모 역시 남편이 결혼도 못하고 집안 대를 못 이을까 봐 걱정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저를 집에 데리고 갔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물론 나이가 조금 마음에 걸린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결혼을 누구보다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우리 아들이 집에 결혼할 여자를 다 데리고 오고 경사네 경사야. 그래, 서로 결혼할 마음 있으면은 미룰 게 뭐 있어. 얼른 해치워 버려야지. 근데 나이가 조금 있네. 애는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낳아야 하는데. 아유, 뭐 괜찮아. 결혼하자마자 얼른 아이 가질 준비하면 되지 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남편에게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손주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요. 하루빨리 손주를 보는 게 소원이라나 뭐라나. 이 부분이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망설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 역시 시모처럼 하루빨리 아이를 원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젊고 건강할 때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시모의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맞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아이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늙어서 낳으면 애도 고생이고 저도 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더 젊었을 때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하더군요. 그만큼 제 나이는 조금 간당간당한 나이여서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2명은 어렵더라도 1명이라도 빨리 낳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그리 젊은 나이가 아니라서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열심히 2세 계획을 세웠습니다. 늦게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배로 노력했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 가질 수 있다는 미신을 따라하기도 했고 몸에 좋다는 것도 이것저것 잘 챙겨 먹었습니다. 특히나 시모가 자궁에 좋다는 한약을 매달 챙겨줬어요. 생리 주기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시모와 우리 부부는 그 누구보다도 아이를 원했기에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절에 가서 공양도 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도 드리고 제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제게 보내달라며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흘러갈 뿐 도무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매번 기대하며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지만 임신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시모가 왜 이렇게 소식이 없냐면서 이렇게나 챙겨주고 노력하는데 임신 안 되는 게 이상하다면서 계속 저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은근슬쩍 눈치를 주더라고요. 테스트기 해봤니? 그래, 어떻게 나왔어? 임신 아니에요. 또? 아유, 이렇게 노력했으면 지금쯤 임신 돼야 하는 거 아니니? 매주 절이랑 교회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빌었는데 어쩜 이리 소식이 없니?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먹이면 뭐해. 말짱 도루묵인데. 이래서 조금이라도 젊은 아가씨랑 결혼해야 한다니까. 너랑 결혼해서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 나이에 임신하는 여자들 많아요.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나이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이, 그러면 뭐해. 임신이 안 되는데. 혹시 너한테 무슨 이상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 서류 꼭 받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들이 너 좋다고 하니까 마음 바뀔까 봐 괜찮겠지 싶어서 결혼시켰는데 아무래도 너한테 무슨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임신 안 되는 게 말이나 돼? 시모는 나이도 나이지만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애가 잘 안 들어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저 역시 매번 테스트기를 해도 한 줄만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매 순간이 정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보자. 그래,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보자. 저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여도 매번 같은 결과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그렇게 임신하기 힘든 나이는 아니거든요. 경계이기는 해도 충분히 가능한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잘만 임신해서 애 낳았으니까 저는 그리 안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친정엄마도 그렇고 마음을 조급하게 먹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원래 쫓으면 쫓을수록 더 멀어지는 법이라고 하더군요.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하는데 조급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그게 자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좋게 긍정적으로 언젠가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시모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만났다 하면 언제 임신되냐고 들들 볶아대고 저한테 자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말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데 옆에서 더 그러면 심란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의 조언대로 마음을 편하게 먹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명상으로 마음도 다스리고 용하다는 한의원에 찾아가서 자궁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남편의 노력은 점점 식는 것 같았어요. 물론 남편도 많이 노력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2세 계획 세우는 걸 귀찮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쩍 저한테 짜증도 심해지고 예민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 임신은 무슨. 시모도 그렇고 남편도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데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야죠.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주변 영향 무시 못하잖아요. 한 번은 시모가 또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면서 잔소리하길래 참다 폭발해서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니, 또 그 소리세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셔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하세요? 제가 임신 못하는 거 그거 어머님 영향도 있어요. 아무리 명상하고 마음 다잡아도 이렇게 어머님이 다 망쳐놓으시는데 애가 어떻게 생겨요? 그리고 이상이 있어도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있겠죠? 그이가 저보다 나이 더 많은 거 모르세요? 왜 무조건 저한테 이상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 이거 정말 서운해요. 그동안 쌓인 감정부터 시작해서 남편한테 서운한 것들까지 시모에게 모조리 풀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전처럼 협조해주지 않아서 신경 쓰이는데 시모까지 이러면 내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난리쳤어요. 그러자 시모가 어디 귀한 제 자식한테 이상 있다는 소리를 하냐면서 노발대발 하더군요. 제 마음은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고 그저 본인 아들은 아무 이상 없이 멀쩡하다고 우겼어요. 본인이 낳은 자식인데 이상이 있을 리가 없다고 했고 옛날 한 무당한테 점을 봤는데 꼭 손주를 볼 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필 재수없게 저랑 결혼하는 바람에 시간 낭비만 한 거라면서 이혼시키고 다른 젊은 아가씨한테 새장가 보내야 하나
고민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한들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무조건 제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모에게 저 역시 우리 집 부모님에게 귀한 자식이다. 이거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난리 날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귀한 만큼 저도 귀한 자식이라는 걸 왜 모르냐면서 따졌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상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좋은 일 기다리면서 부정타게 왜 그러냐고 화를 냈어요. 시모는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 보면 말 다 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냥 검사 받고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 받고 아무 문제 없을 시 저한테 그런 막말한 거 사과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얼마든지 그러겠다고 말하면서 보나마나 문제 있는 거라고 아마 사과할 일 없을 거라면서 비아냥거리셨습니다. 그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검사 받고 만다. 그래서 시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고 남편과 그 주에 당장 검사 받으러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시모 앞에서는 나한테 왜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냐고 난 아무 이상 없다고 막 따지며 화를 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말 나한테 무슨 이상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저도 시모처럼 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설마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괜한 생각으로 불안해하지 말자 애써 외면했어요. 마음이 불안할수록 좋은 일이 멀리 달아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겼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거라 생각했죠. 그런 제 다짐을 시모가 매번 무너뜨리니까 저도 감정적으로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차마 외면했던 현실을 마주치게 될까 봐 괜한 심술을 부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말했고 그 주 주말에 병원을 예약하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불임검사란 게 월경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정확하다고 하더군요. 또 검사받는 종류도 엄청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대체 이런 걸 왜 받아야 하냐면서 예민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나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거든요. 남성 같은 경우 정액 검사가 대부분이지만 여성 같은 경우 꽤 진행할 검사가 많아서 불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남편에게는 확실하게 우리의 몸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하는 거니까 힘들고 귀찮아도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뭔 줄 아세요? 바로 달라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왜 이래? 나한테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아, 내가 뭘?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 들들 볶고 싶냐? 내가 언제 들들 볶았어? 당신 행동이 너무 서운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평일에는 일 때문에 그렇다 쳐도 주말만은 나랑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어하는지 당신이 잘 알잖아. 어떻게 주말마저 날 혼자 두니? 당신 무슨 애야?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나도 바빠. 어떻게 맨날 네 옆에 붙어있냐? 그리고 내가 주말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 주말에도 일하느라 바쁜 사람한테 그만 좀 징징거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달라진 것 없이 평소처럼 남편을 대했는데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말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예민한 건 기본이고 저한테 짜증도 잘 냈어요. 저를 귀찮게 여기는 부분도 많았고요. 제가 괜한 걸로 이런 오해를 한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말투와 행동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괜한 자격지심을 부리나 싶기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불임일까봐 괜히 남편한테 이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남편의 행동에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언제는 저랑 계속 붙어 있고 싶다고 난리치더니 어느 순간부터 멀리하니까 서운함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런데도 쉽사리 표현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부정하고 싶어도 저한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괜히 남편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제가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갑과 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를 을이라 생각했고 남편을 갑이라 여긴 것 같아요. 내가 불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이런 나 때문에 남편도 힘들겠지. 그간 고생 많이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남편도 지쳐서 이러는 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이고 남편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지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을 다 풀었습니다. 말로는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제 느낌은 그게 아니었어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저와 한 집에 있는 걸 더 이상 바라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매주 주말마다 일 때문에 나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몇 개월씩이나. 갑자기 없던 출장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걸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남편 몰래 뒷조사를 해야 하나. 남편 잠들었을 때 핸드폰이고 차 안이고 다 뒤져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하다 이런 짓까지 하려는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정하면 이럴까 싶은 게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몰랐는데 하루하루 나 자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점점 결과 들으러 가는 날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만큼 저는 임신 강박으로 압박감이 말도 못할 만큼 심한 상태였죠. 이럴 때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저를 자꾸만 피하고 멀리하니까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위태로운 상태였어요.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지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여자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여자 가방을 산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찢어서 버린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 영수증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맞춰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 가방을 산 영수증이었어요. 제 생일은 이미 지났고 결혼기념일도 지났습니다. 저한테 가방 선물 줄 이유가 없는데 그 가방을 누구에게 주려고 산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동안 비참한 마음에 애써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정확히 들여다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무너져 내릴지언정 제대로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뒷조사를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고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기다리며 제발 아니게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병원에서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다면서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방문하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다 진행해 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불임입니다. 불임이요? 제가 불임이라는 거죠? 남편은 아니고 저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남편분에게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저한테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아니기를 빌었는데, 그토록 그것만은 아니기를 바랐는데 신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게 왜 이런 가혹한 시련을 내리신 건지 원망스럽더군요. 안 그래도 작아져 있던 저는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제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도 남았어요. 남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이럴 줄 알았다면서 저한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임인 줄도 모르고 결혼해서 돈이고 시간이고 낭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고, 이건 거의 사기 결혼이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저한테 불임인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본인들은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어떠한 말을 해도 시모는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제게 당장 이혼하라고 했고, 더 늦기 전에 남편을 다른 여성과 결혼시킬 거라고 했어요. 불임은 이혼 사유로 충분하니까 제게 위자료 두둑하게 내놓을 준비나 하라고 하더군요. 저 때문에 본인들이 입은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 다 보상받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딱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의사에게 불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저 스스로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시모가 저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 남편 역시 이런 저를 외면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방관하는 게 제일 큰 상처예요. 저는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애를 낳지 못하는 나는 남편에게 아무런 쓰임이 없는 사람인 걸까? 제 상황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태도에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생각했고 앞으로 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했는데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이 맞는지 어이없는 웃음만 나오더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순간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저 임신만 생각하면서 죽어라 달려온 것 같더라고요.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결혼한 걸까? 저는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삶의 희망을 놓아버렸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절망감을 넘어선 감정이었습니다. 시모는 제게 하루빨리 이혼하라며 재촉했고 남편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의 뒷조사를 맡겼던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의뢰하신 대로 남편분 뒷조사를 조금 했는데요. 내연녀가 있더라고요. 내연녀요? 확실한가요? 네, 바로 증거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게 남편분이랑 내연녀랑 같이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내연녀가 임신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은 사모님께서 남편분께 확인해 보시죠. 바람 피우는 건 확실한데 내연녀 임신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남편에게 느꼈던 이상한 낌새. 이 또한 아니기를 바랐는데 역시 바람 피우고 있던 게 맞았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니. 죽어있는 저를 또 한 번 죽이는 꼴이었어요. 거기다 내연녀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서 그동안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였어요. 제가 임신을 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었겠죠. 그러다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시모가 이혼하라면 난리쳤을 때 어떠한 반응도 없었던 이유 역시 내연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겁니다. 남편은 정말 이기적이고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로 밑바닥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남편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하고 깊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과의 이혼을 상담받았습니다. 제가 불임 판정을 받기 전에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줬고 어떻게 이혼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으며 이혼 방향을 잡았습니다. 밤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불임인 걸 떠나서 남편이 저를 배신한 건 더 큰 죄입니다. 당장 그 내연녀와 남편을 반 죽여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런다고 뭐가 해결되겠어요? 오히려 제 손만 더러워질 뿐이죠. 그래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부 사이는 끝난 지 오래였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 이상 우리에게 미래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불임인 며느리 필요 없다면서 계속 이혼하라며 저를 쫓아내고자 혈안이었어요. 쫓겨나는 것보다 제 발로 당당하게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외도 증거를 내세워서 위자료까지 싹 챙길 생각이었죠. 변호사는 불임 판정받기 전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제시할 거고 만약 남편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너무도 안타깝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어찌나 든든하고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도 시모와 남편이 제게 냉랭해서 이런 작은 말조차도 저는 그저 고맙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받은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건네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외도 증거 사진을 보더니 흠칫 놀라다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뭐 잘한 게 있다고 사람 뒷조사까지 하냐면서 뻔뻔하게 나왔어요. 임신도 못하는 게 이깟 외도 증거로 위자료 한몫 챙기라는 거냐면서 염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임신을 못한다고 한들 이깟 쓰레기한테 이런 말이나 들어야 하나 화가 났어요. 그동안은 아이 못 갖는 죄로 한없이 작아져 있었던 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편에게 작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지 않고 똑같이 남편을 짓밟았어요. 양심이란 말뜻이 뭔지 모르나 봐? 그건 내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지. 애 못 낳는 게 그렇게 큰 죄니? 나도 내가 불임인 줄 몰랐어. 내가 원하던 것도 아니었고 불임인 게 싫었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그런데 넌 이도저도 아니었잖아? 심지어 불임 판정 받기 전부터 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불임은 죄가 아니지만 불륜은 죄야. 내 언녀 임신한 것 같더라? 그게 네 애니? 네 새끼 제대로 낳아서 키우고 싶으면 그 입 닫고 도장이나 찍어. 내가 계속 이혼 안 해주고 버티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평생 불륜녀 자식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겨우 화를 참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웃어 보였어요. 이 순간부터 주도권은 제 손에 있어요. 남편의 외도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저였지만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인간을 걸러내라고 신이 도와주신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어요. 내연녀 배가 점점 불러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제시하는 조건에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독한 싸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낼 거라고 했어요. 그러기 전에 그냥 서로 좋게 좋게 합의하고 이혼하자고 했죠.
나도 너 같은 쓰레기랑 더 이상 부부로서 살아갈 마음이 없고 1분 1초도 엮이기 싫으니 합의해준다고 할 때 빨리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모가 저를 찾아와서 한바탕 소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아들에게 대충 이야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 아들의 어미답게 똑같은 말을 짓거려댔습니다. 네가 아주 미쳤지? 애도 못 낳는 게 뭘 잘했다고 위자료를 달래? 우리 애가 바람 피운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임신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고. 처음부터 너만 멀쩡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어.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을 왜 우리 아들한테 떠넘기니?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똑바로 행동해야지. 내가 너라면 미안해서라도 그냥 군말 없이 나가겠다. 너 하나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 우리 손해가 얼마인 줄이나 알아? 시끄럽고 군말 없이 도장 찍고 나가. 그럼 우리도 너한테 위자료고 뭐고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서로 좋게 도장 찍자고. 싫은데요? 뭐야? 저도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결혼한다고 돈 들고 시간 들이고 저도 피해자예요. 이렇게 개념 없고 뻔뻔한 집안인 줄 모르고 결혼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불임은 죄가 아니지만 바람은 죄예요. 혼인 중에 다른 여자 임신시키는 게 잘한 짓인가요?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요? 결혼할 때 남편 혼자만 공들여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같이 뜻이 맞아서 결혼한 거고 저 역시 돈과 시간 많이 들여서 결혼한 겁니다. 본인 아들이 저지른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뻔뻔하게 제가 불임이라는 것만 물고 늘어지면서 되지도 않은 억지를 쓰더군요. 반면에 저는 맞는 말만 골라서 하며 지지 않고 다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악이 바짝 올라서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죠. 그러던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냥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 오길래 뭔가 싶어서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전화로 인해 시모와 남편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산부인과인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번에 부부 불임 검사 받으셨죠? 네, 그런데요. 그게 저희 쪽에 착오가 있어서 결과를 정정하고자 전화드렸습니다. 그때 남편분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남편분 또한 불임이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신입 간호사가 그만 정액 샘플을 바꿔놓는 바람에 결과가 잘못 나왔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확실한 거죠? 저만 불임인 게 아니라 남편도 불임이라는 게 정말 확실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원하신다면 관련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통쾌한 일이 다 있다니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시모는 남편이 불임이란 말에 순간적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전화냐고 묻길래 들은 대로 말해줬어요. 병원 측에서 실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남편의 정액이 다른 사람과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고로 남편도 불임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내연녀가 임신했는데 불임인 게 말이 되냐면서 저더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큰소리쳤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 따졌습니다. 괜히 거짓말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했죠.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니니까 정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임이라면 내연녀가 임신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연녀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 남편의 아이가 아닐 거라고 쐐기를 박았어요. 시모의 눈동자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엄청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식의 이혼이 불임이라는 것보다 내연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친손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그렇게나 손주를 보고 싶었나 봅니다. 계속 입으로 그럴 리가 없다면서 분명 우리 손주라면서 중얼거렸지만 표정은 엄청 불안한 듯 했어요. 급기야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하더군요. 제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고 수학이 넘어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당장 저 바꾸라고 난리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너 미쳤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딴 연기로 감히 우리 엄마를 농락해?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없는 사실 떠벌리면 얼마나 큰 죄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얼마든지. 난 없는 사실 말한 적 없고 병원에서 전화 받은 대로 말해준 것뿐이야. 못 믿겠으면 당신이 직접 병원에 전화해보든가. 그리고 명예훼손은 내가 걸어야지. 지금 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 기대해.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 거기다 명예훼손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조리 싹 걸어줄 테니까. 아마 제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나 봐요. 무슨 그딴 실수를 하냐며 말도 안 된다면서 씩씩거리며 부정하다가도 남편 역시 시모처럼 불안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럴 시간에 당장 병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낫겠다고 했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합의 이혼 서류를 건네줄 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해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아수라장이 따로 없더군요. 병원 다녀왔나 보네? 불임이라지?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나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 없어. 꽤 많이 놀란 모양이네?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넋이 빠져서는 이제야 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 불임 진단받고 당신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나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나한테 신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니네. 나한테 당신 같은 쓰레기 걸러내라고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셨어. 바람 피워줘서 정말 고마워. 안 그랬다면 나만 억울하게 쫓겨날 뻔했어. 그나저나 어머님 어떡해요? 그렇게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죽을 때까지 평생 못 보게 생기셨네요. 근데 네 내연녀 말이야. 대체 누구의 애를 가진 거라니? 얼마나 고소하고 웃겼는지 모릅니다. 진짜 간신히 웃음 참으면서 말했어요. 시모는 대꾸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고 남편은 차마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서러웠는지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이런 모습을 눈에 담지 못하고 이혼하겠구나 싶었는데 막판에 신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으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이혼 합의 서류를 놓고 가니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했어요. 내연녀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해도 둘이 외도를 저지른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소송으로 힘 빼지 말고 좋게 좋게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저 혼자 축하주 한 잔 거하게 마셨습니다. 너무 통쾌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에게서 이혼에 합의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잘 생각했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위자료는 상당했지만 남편은 군말 없이 다 주겠다고 했고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냈습니다. 돈이 아쉬워서 죽을 듯 받아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뭘 잘못한 건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법이에요. 나중에 시모가 저한테 연락해서는 둘이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어차피 둘 다 불임이라 앞으로 애 낳기 힘들 텐데 그냥 서로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내연녀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진작에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글쎄 남편이랑 바람 피우면서
몰래 술집에 가서 놀았고 거기서 만난 남자와 사고를 친 모양이더군요. 아무튼 시모가 그 내연녀의 머리털을 모조리 싹 뽑아버렸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지난 감정 다 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속이 확 메스꺼워지더군요. 시모에게 너무 쓰레기 같은 말이라 토가 다 나올 지경이라고 했어요. 당신 같은 집안이랑 다시 가족이 되라고? 가당치도 않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거니까 앞으로 이딴 전화 2번 다시 하지 말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다행히 그 후로 더 이상 귀찮게 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말한 것처럼 오로지 저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잖아요. 그게 참 제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제게 집중하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걸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힘찬 새 출발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